내가 지금까지 했던 내 가설이 거의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뭐냐? 친문 세력은 적어도 문재인과 이낙연은 민주시민들이 왕자 쓴 인간을 문재인의 후계자로 선택하도록 유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재명을 제거해야 한다는 문재인과 이낙연의 확고한 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이화영이 왜 그랬는지 나는 그걸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낙연의 사주를 받고 검찰과 내통하고 있는 변호사를 시켜서 이화영을 조작하려고 했다. 이화영의 진술을 조작하려고 했다는 게 분명해진 거죠. 친문 세력은 그 인테그리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직하고 성실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내 가설의 머릿속에서만 있던 것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난 거죠. 민주진영은 왜 분노하는가? 그 내 가설은 이겁니다. 문재인, 이낙연, 임종석, 노영민, 조국,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각을 하나의 팀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팀을 이끈다는 것, 한 조직을 이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는 인간들이라는 거야. 문재인, 이낙연 전남 도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잖아. 국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잖아. 임종석 똑같은 놈이잖아. 노영민 똑같은 놈이야. 조국 똑같은 놈입니다. 180의석으로 어떤 개혁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개혁 의지가 없어요. 말로만 계속 개혁을 얘기합니다. 말로만. 조국 오늘날 똑같습니다. 이것이 내 가설인데, 지금까지 내 강의를 들어온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조금씩 더 진리에 가깝도록 하겠다는 것을 내가 반복적으로 말해왔습니다. 이제 이 가설이 거의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조국을 후계자로 생각했다가 좌절되자 이낙연으로 바꿨지만 결국은 이낙연도 좌절되고,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계속 노력했고 그것도 실패하자 이제는 조국을 내세워서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정보가 더 수집되면 또다시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인사조직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가설인데, 이 가설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죠. 옳았다는 사실이 점점 입증되어 가는 거죠. 그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베이지안 티어럼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베이지 정리를 내가 언젠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베이지 정리에 대하면 계속 확률을 높여가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높여가는데, 지금 이 증거, 이화영 사건 조작이 누구에 의해서 됐느냐? 그 설 변호사에 의해서 됐다는 사실을 알고 내 가설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은,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 이후의 인간들은 자신이 거짓말이 즉각적으로 드러나도록 행동하는 반면에, 문재인, 이낙연, 임종석, 노영민, 조국 이런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시차를 두고 이렇게 서서히 거짓말을 해요. 서서히 딴짓을 해.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도록 하면서 긴 시차를 두고 시민들을 속이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없는, 정치에 깊이 자기 에너지를 쏟지 않는 일반 시민들은 문재인, 이낙연, 임종석, 노영민, 조국 같은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기 십상인 거죠. 그들의 설레발과 호들갑, 말하자면 있어빌리티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것에 다 녹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했던 일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지금 한 것에 다 현혹되는 거야. 몇 년 전에 이미 그렇게 했는데. 그 있어빌리티에 넘어가는 바람에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것을 내가 오늘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 이게 문제는 거예요.
할 일을 제쳐놓고 오직 이재명을 제거하는 일에만 몰두했던 문재인과 이낙연 등 친문 세력은 결국 윤석열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내린 내 가설에 따른 결론입니다. 이 가설이 옳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최경순 선생님 세 번째 슈퍼 축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모티콘 고마워 보내주셨습니다. 네. 미카 키무라님, 네, 이재명은 국민이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하고 지켜야 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죠. 이재명은 정말 난놈입니다. 그러니까 이 협공, 윤석열과 문재인과 그 친문 세력들이 협공을 모를 수가 없죠. 내가 겉에서 본 이것도, 내가 겉에서 본 이 증거만으로도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정리해 왔는데, 아니 그것을 직접 당한 이재명이 모를 리가 없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주변 사람 다 모르지. 직접 당한 게 아니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시 문재인에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들은 인테그리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강의를 마치면서 내가 좋아하는 시인 김수영 시인의 시를 하나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나는 너무 짜잘한 것에 분노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짜잘한 거 아닌가? 인류 문명사를 보면 이런 거는 부지기수로 나타났는데 내가 이런 걸 가지고 또 시민들에게 분노하도록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민주시민들이 분노하는가? 이 얘기입니다.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김수영 시인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를 다친 후에 회복이 안 되고 돌아가셨는데,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원란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내 옹졸함이 내 정서로 있다 이 말이죠.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피난가에 있었잖아요. 부산의 포로수용소의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너스라는 게 간호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앞만 해도 조금씩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씩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이제 마지막 댓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나는 이 김수영 시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왜냐? 가난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도 가난해져서 작은 것에 옹졸하게 반항합니다. 그래서 삶이 옹졸해져요, 점점. 그래서 풍부하게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가 조국이 이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찾아보지도 못해요. 시간도 없죠. 그러니까 조국의 설레발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열린민주당이 민주당으로 합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했어요. 그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합당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때 열린공감TV 나가서 인터뷰하고 그럴 때도 내가 강진구 기자하고 인터뷰를 할 때 그거 안 된다. 그리고 심경수 박사하고 인터뷰할 때 또 그 합당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친문 세력이 있는, 나는 그때도 친문 세력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죠. 정보는 없었지만 내가 겉으로 보는 걸로 봐서 내가 그 조직의 다이나믹스를 알거든요. 그 권력이 어떻게 해서 작동하는지 그 다이나믹스를 내가 공부한 사람이잖아.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으로 학위를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인근에서 인사조직론이 인근에 있는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그 연구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 지도교수도 그것을 전공으로 해서 교수가 된 양반이고. 그 내가 왜 몰라요? 조직 내의 다이나믹스가, 권력의 다이나믹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보면 알아요. 내가 한두 회사 컨설팅 한 사람이 아니잖아. 자문하고 이 조그만 이 20, 30명짜리 스타트업에서부터 해서 수십만 명이 있는 삼성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도 다양한 탄광에서부터 공항까지 내가 안 해본 게 없어. 그런데 내가 그 조직의 다이나믹스를 왜 모르겠어? 민주당과 얼마 크지도 않은 그 조그만 조직을 들어가 보면, 내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가서 이렇게 하면 금방 이게 어떻게 되는 거나 왜 몰라. 그리고 자료를 쭉 과거 거를 찾아 올라가면 얘네들이 이래서 이러는구나 하는 것을 왜 몰라. 문재인, 이낙연, 노영민, 임종석, 조국 이 5명. 이 5명이 나라를 이렇게 국가적 재앙으로 만들었다는 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야 될 거예요. 이 기록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다 거짓말로 싸바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 시간에 조국과 조국신당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등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을 여러분에게 보여줬어요.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얘네들은. 그리고 이거 큰 가설이죠. 이건 시차가 쫙 큰 거니까. 문재인, 이낙연, 임종석, 노영민, 조국 이 5명. 이 국가적 재앙을 만들어낸 이자들을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한국 사회의 정치판이 정화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분야의 전공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 나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증거를 대라고, 나한테. 그 증거를 가져오세요. 증거만 있으면 난 내 지금까지의 가설을 다시 업데이트해서 보다 더 진리에 가까운 확률로 맞춰갈 수 있어요. 그럼 내 가설이 틀렸다고 나올 수도 있죠. 당연히. 학문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경영학자로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인사조직 전공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이걸 해야죠. 이게 유튜브 영원히 기록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